IM 클래스. 전자공학을 활용한 산업 분야는 정말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방송통신 분야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예전에는 방송국에서만 사용을 했다면 요즘에는 개인 그런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개인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됐고요. 또 의료기기, 그리고 모바일, 우리 손안에 하나씩 다 들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산업 자동화 부분도 있습니다. 공정 라인을 자동화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요즘에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이 자동화 라인에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불량 분석까지 모두 가능하게 하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가 점점 더 발전이 되고 있죠. 또 다른 분야로는 가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전자산업 분야죠.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흑백 텔레비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가전산업 분야도 있고요. 또 자동차 분야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전자산업 분야의 그 제품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로봇공학도 있고, 또 AI 인공지능, 디스플레이 기능, IoT 사물 인터넷 기능,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펌웨어, 전자회로 반도체 등등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전자산업 분야와 또 이 모든 기술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기술이 있죠. 바로 전자회로 반도체 부분과 소프트웨어 펌웨어 부분입니다. 전자회로와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펌웨어가 발전하지 않았다면 모든 다른 기술들을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자산업 분야가 발전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분야는 정말 끊임없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펌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이쯤까지 말씀을 드렸으면은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오늘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흔히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니면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의 경우 이 두 가지 단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굳이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컴퓨터의 중앙 처리기 CPU, 그러니까 단일 IC 칩에 직접 회로에 집적시켜서 만든 반도체 소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 기억 장치를 제외한 연산, 제어 및 각종 레지스터들을 하나의 IC 소자에 집적시킨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거는 위에 말씀드린 CPU 기능을 포함해서 메모리 등 그리고 입출력, 제어 회로까지 모두 다 하나의 IC에 내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마이컨 뭐 사용했어? 마이크로 프로세서 무엇을 사용했어? 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용어가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 그냥 딱히 구분하지 않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아니면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고 끊임없이 발전을 하느냐?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연산 능력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얘기는 소프트웨어 발전이 무궁무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속도가 빨라지고 소형화가 되고 있고 일반 대중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여기는 뭐 컴퓨터의 접근이라고 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전자기기에 접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보통신의 대폭적인 발전이 일어났고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그런 이제 자동화 공정이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도 소프트웨어와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발전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펌웨어,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물론 그 유형의 결과물이 나오는 하드웨어를 포함한 것에는 이 기구물도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지금 전자회로를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를 한번 볼게요.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가장 말랑말랑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CPU에 상관없이 어떤 CPU에서도 동작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IT 영역 그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A라는 제품에서 앱을 깔아도 혹은 B라는 제품에서 앱을 깔아도 모두 다 동작을 하잖아요. 동일한 소프트웨어로. 그런 거를 저희는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펌웨어라는 것은 펌웨어 아니면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펌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두 다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펌웨어는 소프트웨어이기는 하지만 하드웨어와 접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특정 칩 안에서만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CPU 안에서만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그거를 펌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동일한 이 프로그램 언어 화면을 갖다 놓긴 했지만 소프트웨어랑 그 펌웨어에 사용되는 언어는 좀 달라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펌웨어의 경우에는 C 언어, 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회로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할 때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정확히 이 펌웨어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가장 딱딱한 영역이죠. 한마디로 유형의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회로도를 작성을 해요. 여기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들어가고 기타 여러 전자 소재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이 이제 이 전자 회로를 실물로 만들어 놓은 PCB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다리가 많이 달린 이 칩들이 보이시죠? 이게 CPU나 기타 이제 다른 역할을 하는 그런 칩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자 회로를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그 영역에서 정확히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한 영역을 취급을 하겠죠. 제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한 회로를 이보다는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빨간 박스가 보이시죠? 이게 외부와 연결되는 커넥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전원을 받고 어떤 신호를 받고 그리고 그라운드랑 0V 그라운드와 연결이 되어야지만 회로가 동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외부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부분, 그걸 이제 커넥터 부분이 이쪽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나중에 말씀을 한번 또 드리겠지만 이 외부와 연결되는 그 회로도 사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회로 설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이는 이 가장 큰 이 박스가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일단 블랙박스예요. 저희도 모릅니다. 자,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원이 들어가야 돼요. 전원을 인가하는 레귤레이터, 그러니까 정전압 회로가 되죠. 일정한 전압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리니어 타입의 레귤레이터도 있고요. 아니면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시는 오실레이터라는 부분은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동작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클락을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회로도에서 사용되는 그라운드는 모두 하나가 돼야겠죠. 0V가 돼야겠죠. 마이크로 컨트롤러랑 잘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그 그라운드 시프팅, 그라운드가 정확히 0V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살짝 뜰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PCB 설계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메모리 영역이라고 제가 따로 빼놓긴 했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이 메모리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인터널 혹은 익스터널 칩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영역이어서 그냥 한번 더 표기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풋 아웃풋 회로가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설계 사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회로를 설계를 하든 아니면 아날로그 설계를 하든 이거는 주어진 사양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전자 회로에서 구현해야 되는 컨트롤 유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픽을 구현을 하든 조명 아니면 통신, 뭐 사운드, 모터 등등 다양한 영역을 구현을 할 수 있는 회로가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연결이 됩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전자 회로를 설계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한 스펙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원 전압의 범위는 어디가 되는지, 구동 클락은 어떤 걸 사용을 하는지, 뭐 4메가가 되는지 8메가가 되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요. 메모리 설정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고 또 디지털 구동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이와 연결이 되어서 입력 판단 전압 레벨, 스레숄드 레벨 체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입력을 판단을 할 때 이게 1인지 0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을 체크를 하는 거죠. 디지털 구동 회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묶여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구동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포트에 대한 스펙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구현 가능한 기능들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각 핀마다 구동 전압이 있어요. 그리고 전류 범위가 있습니다. 어떤 핀은 뭐 맥스 1mA까지 흘릴 수 있다. 맥스 0.5mA까지 흘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스펙들이 있거든요. 미니멈 전류도 있고요. 그리고 전압도 일단은 구동 전압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오버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스터디를 하신 다음에 숙지를 하신 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한 그런 회로를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동작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요. 한마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동작은 내가 구동시킬 그런 어떤 기능을 주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고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그 자동으로 그 작업이 수행하게 하는 그런 동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사실 설명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부품이죠.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이용한 그런 전자 회로를 설계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